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리더의 우선순위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플렉스 파트너스의 김미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그림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에 이제 두 번째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존이 정말 중요해진 지금 이 시기에 리더분들, 대표님 그리고 경영진분들 또 다른 리더분들이 어떤 것들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안내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 한 1시간 정도 웨비나 진행될 텐데 아마 들어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 할 텐데 저희 이제 옆에 유튜브 채널 옆에 있는 채팅창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올해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 성장을 하지만 생존이 곧 성장인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고성과 조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래서 그 고성과 조직이 되기 위해서 특히나 집중하셔야 되는 ABC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파트 2는 아마 오늘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사전에 공유드렸던 우리 회사의 현재 HR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그 테스트를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 진단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안내 드리고요. 특히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면 실시간 답변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신청하실 때 남겨주신 질문 구성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플렉스 웨비나에는 언제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선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그 각 진단해 주셨던 그 리포트를 사실은 한 216가지? 216가지? 네, 아무튼 그 다양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포트 중에서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커스텀된 리포트를 보내드릴 건데 그 리포트뿐만 아니라 선착순으로 10개의 회사에게는 저희가 그 리포트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분석하시고 이후에 어떻게 조금 더 우리 회사의 조직 건강성을 위해서 HR을 더 디벨롭 시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나 그린 파트너나 또 다른 이제 플렉스 파트너스에 있는 파트너들이 직접 진단해드리는 화상 미팅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QR코드 찍으시거나 채팅창에 올라오는 그 링크에 접속하셔서 바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웨비나의 오늘 파트 1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회사는 고성과 조직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럴까 아닐까라고 갸우뚱하시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보실 텐데 오늘 이 파트 1에서는 고성과 조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릴 거고 이후에 파트 2에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 회사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저희 웨비나 처음이 아니시고 HR 그 조직이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프로젝트가 그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2년부터 4년간 한 구글에 있는 한 180여 개 정도 되는 팀을 분석해 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 팀에 대한 특성을 분석했을 때 성과가 정말 높은, 정말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은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밝혀진 5개의 주요한 요인이 첫 번째, 심리적 안정감. 구성원들이 서로 뭔가 상처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도 괜찮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신뢰성. 결국 팀원들을 믿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다른 팀원들이 충분히 백업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 같은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이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계획과 목표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공유하는 어떤 스트럭처와 시스템.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이 일의 의미, 즉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일의 영향력은 내가 이걸 통해 회사, 더 나아가 사회,
더 나아가 뭐 전 인류까지 갈 수 있다라면 어떤 변화를 어떤 임팩트를 만들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이 5가지가 충분히 흐르고 있는 조직들, 5가지가 충분히 충족된 조직이 더 높은 성과를 낸다. 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이후에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하나의 이 테마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직접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직접 해보신 적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5가지 요인도 다 좋지만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번째, 조직 구조와 투명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가 앞서서 처음 설명드릴 때 올해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어떤 산업에 있으신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작년만큼이나 또는 작년보다 더 힘든 한 해를 시작해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크게 관심 있는 주제는 아마 성장보다는 어떻게든 생존, 잘 버텨서 그 다음에 도약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큰 포부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생존이 됐든 성장을 됐든 가장 이제 그에 기반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저는 크게 생산성과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이 2가지, 프로덕티비티와 퍼포먼스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지금의 퍼포먼스가 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포텐셜 퍼포먼스까지 가는 그 사이의 갭을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세요.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고 어떤 조직의 뭐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시면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겪으면서 계속 나아가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존하면서 성장을 도모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뾰족하고 명확한 그 방향성이 있지 않으면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큰 기회비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그 갭을 메꾸는 과정을 효율화해서 최적화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ABC는 우리가 지금의 퍼포먼스, 지금의 생산성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이 꼭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A, 얼라이먼트예요. 이 얼라이먼트는 저희가 뭐 OKR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웨비나를 통해서도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주제인데요. 이 얼라이먼트에 A를 따고 있고요. B는 back to basics. 그래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기본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C는 concentration, 집중하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과 조직들,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저희가 플렉스 파트너스를 통해서 혹은 플렉스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 중에 이 3가지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얼라이먼트는 결국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그 방향을 하나로 모아내는 얼라이먼트입니다. 즉 우리 회사가 왜 시작했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 전체가 흩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모아져 있는 상황이어야 앞으로 우리가 배를 타고 저 먼 곳까지 나아갈 때 항해를 해나갈 때 한 번에 하나의 힘을 모아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동력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전사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게 구성원들을 이해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보다에 더 먼저 앞서서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 조직이 왜 존재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임팩트를 만드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를 얘기하는 비전 체계, 즉 MVC를 명확하게 셋업하시고 그거를 구성원들에게 전사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되 저는 이걸 좀 오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에 반복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그 경험적으로 디자인하시고 잘한 사람을 레커그니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지적 피드백을 해주시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얼라이먼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성과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통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2번째는 back to basics.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자면 바로 최적화라고 저는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뭘 더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하는 과정을 효율화, 최적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다 보면 뭐 이런 걸 계속 해야지, 뭐 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쌓이거든요. 그 프로세스든 아니면 일을 하는 방식이든 혹은 그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든 항상 아주 간명하고 간결한 모두가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세스 안에서 빈도를 높이고 반복적으로 그걸 수행하면서 빠르게 얻은 그러니까 교훈을 빠르게 내재화할 수 있는 그 이터레이션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걸 그냥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왜 시작했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라는 에센스만 남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저는 이제 백투 베이직이라는 표현을 드린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계속해서 최적화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도 좋았고요. 분기에 한 번도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부풀려서 하고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최적화든 성과 관리든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효율적으로 만들어가시는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컨센트레이션도 사실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집중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비효율을 제거하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회사도 중요한데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B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C는 이 웨비나를 보시는 대표님들께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실 대표님들께서 경영만 하시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실무도 많이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직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하실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쏟아지는 일 쪽에서 막 쳐내느라고 엄청 바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표로서 내가 뭘 하고 뭘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자주 들여다보지 않으시면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ABC 중에서 특히 올해 2024년에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대표님들께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컨센트레이션을 좀 꼽고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어떤 아티클을 하나 봤는데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 HBR의 2024년 1, 2월호에 나왔던 글이었는데 이 숙련된 리더는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조직 생활에서 뭔가 느리고 힘들고 까다롭게 처리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만들고 뺄 건 빼고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최적화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연말에 CSS 리뷰나 이런 걸 하더라도 뭔가 컨티뉴 그러니까 계속해야 할 거, 새로 시작해야 될 거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멈춰야 할 것, 그만해야 할 것은 생각보다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하는 것은 익숙한데 빼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지 말고 빼는 것에 집중해서 한번 대표님들이 하고 계시던 일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를 다 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볍고 자주 그리고 계속 하는 것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불필요한 공유나 보고도 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간단한 대시보드만 볼 수만 있으면 되지 막 물론 커뮤니케이션 중요합니다. 정보의 활류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보고나 공유 같은 것들로 구성원 그리고 대표님의 시간을 쓰는 걸 빼야 합니다. 세 번째, 뭐 정말 의미 없는 전문 용어나 뭐 의미 없는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도 빼셔야 되고 뭐 네 번째, 모든 이메일이나 모든 메시지에 내가 대답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도 빼셔야 됩니다. 대표의 시간은 대표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진 리더의 시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에너지와 시간 관리를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더 하는 것보다 뭘 빼야 할지를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어떤 다른 웨비나에서 그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설명하면서 중요하고 급한 일은 하시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결정하시고 중요하지 않고 안 중요하고 급한 일은 위임하시고
안 중요하고 안 급한 일은 그냥 지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경우에 성장에 관여하는 건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불필요한 일을 빨리빨리 제거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잘하시려면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이 뭘 해야 되고 뭘 못하고 있고 무엇은 충분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셀프 어웨니스가 높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로도 드리겠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또 그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트 2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앞서서 미진 파트너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들은 우리 고성과 조직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ABC, 특히 컨센트레이션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파트 2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HR 진단 세션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집중해야 되는, 컨센트레이션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진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죠. 너무 많이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단어이실 텐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비즈니스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3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3요소가 있을지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배경 이미지에서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 힌트를 얻고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소는 자본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자원을 의미하는데 모든 비즈니스의 사실 기본이 되는 거죠. 무자본으로 창업하거나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현대사회에서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어떤 물질적인 자원이 생산의 첫 번째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특히 예전에 전통적인 산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지식 기반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요소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파급력 있는 아이디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더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이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요소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든지 간에 그 업무를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 자본이 없으면은 사실 운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생산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는 자본, 아이디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모방과 복제가 불가능한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본일까요? 일단 자본은 그 자체로 어떤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진 더 부유한 자본가는 언제든지 시장에 등장할 수 있기 마련이죠. 아이디어는 앞서서 정말 중요하고 임팩트가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아이디어만큼 복제가 가능한 것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 플렉스만 하더라도 저희는 HR 사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후발주자가 저희 플렉스 서비스 한번 무료 체험이나 이용해보고 나서 나도 똑같은 거 만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사실 즉시 복제가 가능한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어떨까? 이쯤 되면 다들 정답이 어떤 건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모방하기 어렵고 복제가 불가능한 것은 바로 마지막 요소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만큼 앞서 아리스토텔레스 설명해 주셨는데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구글만큼 자본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자본가다. 그리고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도 정확히 아이디어까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구글만큼의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가는 사실 퀘스천이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자본도 있고 아이디어도 BM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더라도 구글처럼 일하는 문화, 조직 문화 그리고 구글에 속해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하거나 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진짜 비즈니스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은 경쟁력이 사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우리가 좀 더 긴 시야에서 좀 더 멀리 나가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바라보면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또 얼마나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길게 봤을 때 그것은 관건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 회사의 HR 수준이 비즈니스 경쟁력, 성과, 더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질문으로 다시 환원해 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우리보다 자본금이 많고 우리 아이디어를 똑같이 복제한 기업이 시장에 갑자기 등장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는 자본력, 이런 경쟁력을 통해서 여전히 압도적인 격차를 경쟁자와 벌릴 수가 있는가? 이 질문에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한번 답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이라는 자원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우리 회사의 경쟁력, 성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이런 근간이 되는 사람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동기부여할 것인가? 이 질문을 오늘 드리고 싶고, 그게 우리가 지금 바로 HR 셋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사실 HR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직간접적으로 HR을 지금 현업에서 다루고 계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HR의 스펙트럼은 이 모든 요소들을 신경 쓰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오퍼레이션 수고도 정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연도에 HR 좀 제대로 셋업해 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 스펙트럼의 출발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플렉스 팀에서는 이 넓은 HR 도메인의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6가지 HR 도메인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6가지는 ABC, 채용, 성과관리, 그리고 리더십 조직 문화, 보상, 노무의 6가지입니다. 저희가 많은 고객사분들, 다양한 규모, 다양한 BM을 가지고 계신 고객사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조직의 현업에 계신 HR 문제들을 듣곤 하는데요.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 HR 문제들이 크게 이 6가지 영역 안에 떨어진다는 걸 저희가 내재적으로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6가지의 핵심적인 도메인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의 셋업 현황을 좀 진단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1월 웨비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 6가지 육각형 모형, 헥사코 HR 도메인 모형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수준이 어떠한가. 각 6가지 도메인의 점수들을 충분히 따져봤을 때 우리는 현재 몇 단계 수준의 HR 셋업을 가지고 있는가, 전반적인 수준을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각 6가지 도메인별 강약점은 뭔가, 우리가 특별히 채용을 더 포커싱을 맞춰서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 거고, 반면에 보상이나 어떤 리더십 측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조직 현황마다 강약점이 되는 영역들이 다 다를 텐데, 그럼 우리 현재 조직의 약점, 상대적인 강점은 뭐가 있는지를 좀 분석해보고, 특히 약점이 되는 영역들 안에서 올해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되는 도메인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진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HR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함께 특히 다뤘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도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상세 진단 세션 진행할 때 어떤 영역들을 올해 연도에 좀 초점을 맞추면 서로 시너지 있게 우선순위를 집중해서 갈 수 있는지도 상세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HR 셋업 단계를 일단 3단계로 저희가 구분을 해봤어요.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로켓 런칭에 좀 비유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 속하는 고객들은 이제 로켓이 막 런칭을 하려는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스타팅을 하고 싶은데 HR 기본 셋업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단계에 속하는 회사들이 첫 번째로 좀 던져봤으면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날아올라야 되는데 우리를 당장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뭐가 있는가를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들을 치우는 거, 우리 시야를 좀 맑게 트이는 거, 그게 1단계 스테이지 1에 속하는 회사들의 가장 주안점이 될 것 같고요. 스테이지 2는 이제 날아오르는 로켓이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로켓 선장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HR 셋업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약점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계에서 좀 던져봤으면 좋겠는 질문은, 우리가 더 강한 추진력을 앞으로 얻어야 되는데 우리를 계속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는, 더 멀리 나아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좀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스테이지 3에 해당하는 조직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항해를 해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도 정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오퍼레이션도 잘 굴러가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가 미래 지속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을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도화가 필요한 HR 영역은 어떤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리마인딩을 드리면 웨비나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진단 리포트 신청을 아마 하셔서 구글 설문을 제출해 주셨을 텐데 혹시 웨비나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진단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셨으면 지금 이 QR코드를 찍으셔서 함께 설문에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잠깐 보이는 것처럼 HR 셋업 진단 리포트를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QR코드 오픈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무료로 오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되셨을 때 아직 제출하지 않은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계별로 우리 회사의 HR 우선순위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지 1 단계에 해당하는 회사들입니다. 저희가 현재 300여 개 고객사가 넘는 분들이 이 진단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약 29% 정도에 해당하는 회사분들이 1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현재 신호등을 저희가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로 구분을 해본다면 사실 현재 신호등은 긴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생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계를 넘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경영진 그리고 HR 담당자분들이 얼라이먼트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단계에서 집중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HR 기본 셋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용도 잘하고 싶고 연초니까 성과 관리도 잘해보고 싶고 정말 모든 것들에서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실 텐데 지금 당장 필요한 HR 제도가 뭔지를 좀 순차적으로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번 상반기 안에 신속하게 세팅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순간인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3가지 포인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 인사 원칙 수립,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파운데이션, 세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관리입니다. 네, 기본 인사 원칙 수립이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단순화해서 질문 한 가지로 표현을 해봤는데 올해 상반기 혹은 올해 기간 동안에 이 3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사실 이 스테이지 1 단계에서 해야 할 것들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 인사 원칙 수립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하는 핵심 원칙들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무 제도다 하면 우리 회사는 예를 들면 재택근무 혹은 시차 출퇴근제를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게 원칙화되어지 못해서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너는 오늘은 재택근무해. 오늘은 시차 출퇴근해. 어제 수고했으니까 내일은 좀 늦게 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 원칙이 변화하다 보면은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는 좀 체계가 없는 것 같아라고 느낄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 제도부터 어떤 기본적인 보상 기준까지 좀 변하지 말아야 할 우선적인 원칙들부터 셋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조직 파운데이션 구축에 있어서는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곧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미션, 비전, 핵심 가치로 환원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MBC는 많은 대표님들이 중요하긴 한데 긴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 문제라서 당장 해야 되는 메일의 현안에 밀려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MBC가 조직 파운데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셋업해 놓으면 다른 HR 도메인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직 파운데이션 구축 차원에서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한번 진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컴플라이언스 관리입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 사항 중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나 이것도 한번 체킹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회사 인원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법정 의무 교육 아니면 휴가 부여하고 촉진하는 이런 제도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항들은 없는가 체크가 필요하고요. 조직 내부적으로 이런 이슈를 모두 해소하고 답해 나가기 어렵다 하면은 저희는 사실 외부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HR 제도 정비가 필요한 단계는 약 56%의 회사가 이 단계에 속하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이 단계는 어느 정도 HR은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운영 프로세스가 있어서 일상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주의라는 신호등을 드렸는데요. 일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방심하기 쉬운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HR 문제에 딱히 뾰족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핵심 인재가 갑자기 우르르 퇴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작년 성과를 챙겨봤더니 생각보다 우리 기대 수준보다 너무 미달성한다든지 저성과자의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HR 제도들이 있었구나를 체감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문제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선제 대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영역들이 뭐가 있는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이런 크고 작은 한계들이 나타나기 전에 놓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주의 단계 어떤 계속 크고 작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이 HR 셋업 단계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구성원들은 우리 회사는 체계가 없어라고 생각하진 않더라도 뭔가 5년, 10년 다니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오래 남기에는 어려운 회사가 아닌가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속하시는 50%가 넘는 회사에게는 꼭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단계에서도 모든 영역들을 다 다뤄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 임팩트 있는 결정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그래서 성과 관리와 목표 수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용 브랜딩 이 두 가지 요소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걸 다시 쉬운 질문으로 바꿔보자면 성과 관리와 목표 수립에서는 올해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성과는 무엇인가를 먼저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과관리 체계 도입하고 싶어요 이런 니즈를 갖고 계신 고객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 지금 연초기 때문에 더더욱 성과관리에 니즈를 가지시고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성과관리를 제대로 초장부터 셋업하자 이거는 굉장히 하드한 목표죠. 그래서 전사 목표도 나와야 되고 캐스케이딩 뭐 도전적인 목표를 할 건가 아니면 달성 가능한 수준을 목표를 셋업할 건가 목표 리뷰 주기는 어떻게 할까 되게 다뤄야 되는 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성과 관리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올해 우리가 구성원들이 하나의 포인트를 얼라이먼트를 가져가서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성과가 뭔지를 정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이 등장하실 테지만 가장 먼저 답변해 보셔야 하는 거는 올해 전사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먼저 답변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채용 브랜딩은 왜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와야 할까입니다. 이거는 구성원 가치 제한, EBP라는 용어로도 치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비단 외부 인재 선발 차원에서도 채용 브랜딩이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내부 핵심 인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머물러야 되지? 왜 경쟁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우리는 무엇을 이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길래 구성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목표를 얼라이먼트를 가져가야 되지? 이 답변을 먼저 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뭐 채용이 오픈 예정인 포지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용 브랜딩은 회사의 어떤 고용 가치 그리고 구성원 가치 제한을 알릴 수 있는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채용 브랜딩도 함께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3는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고도화를 이제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저희 응답 제출해 주신 고객사분들 중에서는 15개 회사가 이 단계에 속하는 걸로 15% 고객사가 속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고도화 필요, 초록색 신호등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조직 몰입도를 고민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의 조직에서 가장 많이 여쭤봐 주시는 것들은 핵심 인재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할 때 구성원 몰입을 위해서 어떻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만약에 HR 고도화에 성공하신다 하면은 사실 채용 시장이나 비즈니스 시장 전체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벌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올해 연도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우선순위가 뭔가 저희는 3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회사에서 좋은 리더란 어떤 모습일까입니다.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은 회사는 사실 없죠.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이해는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좋은 리더가 누구일까요? 라고 만약에 구성원 레벨, 팀원 레벨에게 묻는다면 아마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자상하고 따뜻한 나를 챙겨줄 수 있는 리더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빠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다양한 리더상이 등장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개개인의 편차, 선호도를 떠나서 우리 회사에서 리더란 최소한 이런 원칙들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리더십의 그라운드 룰을 좀 세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좋은 리더십의 모습을 정의를 해야만 현재 우리 조직의 리더십은 어떤지 현황 진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건가 또 집중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리더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리더 직급에 올라가야 되는 승진 예정인 구성원들 핵심 인재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리더 자리에 올라가려면 우리 회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량을 요구할 것인가? 또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구성원 경험 관리인데요. 지금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몰입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 몰입을 방해하고 있는 조직 내 요소는 무엇인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건 조직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리더십이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의사결정 체계가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낮은 목표가 셋업이 돼서 구성원들이 굳이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갈 수가 없고 다 수동적으로 업무 환경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몰입이 안 되는 환경일 수도 있고요. 조직마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구성원들을 만나보시고 어떤 문제들을 체감하고 있는지 들어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HR 애널리틱스예요. 근데 사실 국내에서 HR 애널리틱스를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우리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 HR 부서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HR 애널리틱스, 현황 진단과 문제점 분석을 위한 애널리틱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 HR 애널리틱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대표님이나 경영진보다는 HR 담당 부서에 계신 현업 담당자 분들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넥스트 커리어로서 디벨롭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역이기 때문에 HR 애널리틱스 영역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스테이지 1, 2, 3에 맞게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2가지 혹은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브리프하게 각 영역에서 집중해야 되는 우선순위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실사례를 보면서 각 조직마다 같은 스테이지 1에 있더라도 집중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투샷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료 HR 진단 미팅을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미진 파트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링크에 오늘 참여하시고 편한 일정을 셋업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린 원페이지 리포트 외에 상세 진단 리포트 내용이 함께 담긴 2페이지 리포트 총 3페이지로 상세 진단 리포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10팀에게만 제공이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사례는 10명 미만의 기업이고요. 대표님께서 직접 HR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무 자문이나 이전에 HR 컨설팅 경험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응답해 주신 결과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1단계 HR 기본 셋업이 필요한 단계로 분석이 됐고요. 향후 6개월 내에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쭤봤을 때는 아직 소기업이라 정확한 HR 체계가 없어서 근무 제도나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계를 각
6개 헥사코 모형에서 살펴봤을 때 사실 두루두루 세팅이 필요한 상황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HR 자문을 나갈 때 이런 단계에 계신 고객사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요. 대표님들께 지금 HR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다 중요합니다. 다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 마음이 사실 너무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조직 파운데이션도 필요하고 우리 당장 다음 달에 채용도 있고 그리고 올해 연도에 성과관리 목표도 수립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니즈가 있으신데요. 사실 이런 단계일수록 우선순위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이번 상반기 때 우리가 딱 한두 가지 문제에만 집중해서 완성한다고 하면 뭐에 집중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객사 진단해 주신 회사에는 추천드리는 1순위 목표는 사실 노무입니다. 아직 HR이 잘 셋업되지 않은 회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실 기본적인 노무 관리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이나 근무제도, 보상제도에서 어떤 기본적인 인사 원칙을 세우는 일,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되는 1순위 목표이고요. 2순위는 MBC를 추천을 드리는데 조직 파운데이션이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모두가 알지만 지금 당장 손에 잡기에는 시급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직접 드라이브를 거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채용이나 성과 관리, 앞으로 리더십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하면 우리 조직이 장기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만의 핵심 가치, 일하는 문화는 어떤 걸로 정의를 할지가 먼저 셋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파운데이션을 잘 세워야 나머지 영역도 견고하게 그리고 일관된 방향성으로 셋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선순위는 노무,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MBC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스테이지 1, HR 기본 셋업이 필요한 동일한 단계에 위치한 기업의 사례예요. 근데 이 기업은 1단계지만 소규모 인원이 아니라 50명 이상의 중간 규모급에 해당하는 조직이고요. HR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은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문이나 컨설팅 경험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헥사코 모형을 살펴봤을 때는 노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셋업이 된 상태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간에 50명 정도의 중간 규모의 조직을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그간의 많은 구성원들과 어떤 근로계약 아니면 연봉협상, 근무제도 수립 이런 단계들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축적된 HR 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사 원칙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근무제도가 아예 셋업이 안 됐다던가 그런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고 노무 도메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단계로 보이지만 나머지 5가지 영역에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6개월 내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여쭤봤을 때 MBC 성과관리 세계 출입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우선순위도 MBC 성과관리인데요. 이 두 개 다 중요하다고 했을 때 이 둘 중에 뭐를 우선해야 되나라고 여쭤보신다면 저희는 MBC를 1순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수상으로는 지금 성과관리가 더 낮기 때문에 더 급한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성과관리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은 목표 설정이에요. 근데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전사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하위 단으로 이제 팀별, 부서별로 어떻게 캐스케이딩 할지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전사 목표를 설정하실 때 많은 대표님들, 경영진 분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게 전사 목표 셋업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계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사실 MBC입니다. 그래서 MBC를 먼저 퀵하게 셋업을 하시고 이와 연계해서 성과 관리를 그 다음으로 셋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완벽하게 이번에 체계화된 MBC를 모두 정립할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버전 1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퀵하게 MBC를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성과 관리 셋업을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각 점수를 봤을 때 사실 우리 회사의 리더십 50명 정도의 규모면은 리더 직급에 있는 구성원들이 꽤 있을 거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핵심 인재에 대한 보상 이런 측면들도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네, 하지만 제대로 된 MBC나 성과 관리를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회사에서의 리더십, 우리 회사에서의 보상 체계,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목표에 먼저 집중하신 후에 이에 기반해서 리더십 그리고 보상 체계까지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한 가지 더 보태면 MBC를 수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우리의 미션, 비전, 코어 밸류를 명문화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조직 안에 어떤 컨센서스를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한번 온라인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거기서 어떤 목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그 타겟하고 그걸 어떤 계획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구성원들의 어떤 내재적 동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다 같이 한 조직에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게끔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관리에 앞서서 MVC를 먼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단계에 계신 조직은 스테이지 2. 어느 정도 셋업은 됐는데 제도 정비가 좀 체계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우리 조직의 약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하는 조직이에요. 10명 미만의 조직이고요. 이 조직은 HR 담당자가 한 분 계신 조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직은 저희 플렉스 멤버십을 구독하고 계신 조직인데 저희가 10월부터 함께 멤버십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영역으로 저희는 MBC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봤고요. 그래서 10월부터 함께 MBC 셋업 작업을 진행해서 긍정적이게도 MBC 도메인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가 같이 풀고 있는 문제는 성과 관리와 채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도메인이 서로 시너지를 잘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인데요. 사실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와 핏이 맞는 인재를 채용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우리 회사에 핏이 맞는 인재라는 건 사실 우리 조직에서 추구하는 핵심 인재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핵심 인재에 기반이 되는 건 또 핵심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10월부터 진행했던 MBC 셋업 과정에서 핵심 가치도 잘 정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용이라는 프로세스로 연결하기가 좀 수월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 관리도 현재 같이 셋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 관리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이런 것들을 셋업할 때 MBC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니즈로 원온원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저희가 원온원 세션을 아마 고객사분과 진행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 단계에서 혹시 특히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원온원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인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어색해서인지 아니면 약간 구성원 중심의 대화를 이끄는 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뭔가 구성원에게 그때마다 어떤 솔루션을 꼭 줘야 된다라는 어떤 나만의 강박 때문인지 일단 현재 현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원온원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냥 저는 on the same page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현재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같이 보고 그 문제를 같이 만들어가면서 팔로우업하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온원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 누적해 나가시면서 대표님이 리드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성원이 더 매니지업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되는 원온원으로 좀 자리매김 될 수 있게 일단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누적해서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이 고객사는 나중에 한번 만나서 별도로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사례는 스테이지 3, 이제 고도화를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단계, 3단계 정도의 수준이면은 되게 큰 규모의 회사, 뭐 500인 이상의 회사이거나 아니면은 HR 팀의 구성원들이 뭐 10명 이상이 넘어가는 큰 규모의 HR 부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직은 특이하게도 10명 미만의 조직이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사실 직접 HR을 운영하시고 HR 담당자는 없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단계에서 10명 미만이고 대표님께서 혼자 이 정도 수준의 HR을 이끌어 가시기까지는 정말 많은 몰입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 투입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비즈니스 오너가 그렇듯이 영원히 우리는 한 10명 정도의 규모에 머무를 거야. 이걸 목표로 하는 조직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슬슬 조직의 리더를 키우고 내 역할을 위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1순위 목표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나 말고 우리 회사의 리더가 세워졌을 때 그 리더들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모습일 때
우리 구성원들이 나 말고 따를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2순위 목표로는 성과 관리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조직의 리더가 생기게 되면 내가 모든 목표를 대표 1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리더분들이 캐스케이딩된 팀의 목표, 사업 부서의 목표를 관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성과 관리의 프로세스를 좀 한 번 더 체계화를 하시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 주기 설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셨는데요. 사실 목표 관리 주기는 사실 반기별로, 분기별로, 연간별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비즈니스 속도가 빠르고 더 빠르게 목표를 변경해야 하는 조직인 경우에는 반기별 혹은 분기별로 목표 셋업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우리 조직은 아직 성과 관리가 엄청 잘 셋업이 된 상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처음 시작한다. 아마 이 조직은 아니실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과 관리가 셋업이 돼 있다고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올해 연도에 우리 새로 성과 관리 해야 된다라는 조직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한 반기 단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너무 늦지도 그리고 너무 빠르게 호흡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도 없는 딱 적당한 수준이라서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반기별 목표 관리 주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비즈니스 니즈나 필요성에 따라서 그거보다 짧은 분기별 혹은 그거보다 길게 좀 비즈니스의 아웃풋을 보기까지는 좀 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보신다면 연간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상세 진단 사례입니다. 이 조직의 경우도 스테이지 3 고도화를 앞두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 조직은 앞선 조직과 다르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조직이고 HR 전담 팀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향후 6개월 이내에 가장 해결하고 싶으신 문제가 뭘까 궁금했는데 구성원 몰입과 핵심 가치 내재화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규모를 이미 셋업하신 조직에서는 대부분 리더십 혹은 조직 문화의 도메인에 되게 초점을 맞추시고 싶으신 니즈가 있으신데요. 왜냐하면 조직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고민하게 되는 영역이 구성원 몰입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규모일 때는 일부 이제 몰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무임승차자라고 하죠. 그런 구성원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뾰족하게 티가 안 날 만큼 규모가 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목표 달성에 있어서 구성원 몰입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어떤 게 필요하지?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핵심 가치 내재화가 필요하다. 이런 니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를 먼저 다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는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MBC 수준을 다시 점검해 볼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정도 규모의 조직에서는 아마 탑다운으로 내려오고 있는 핵심 가치, 그 명문화된 일하는 방식들이 이미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슬슬 이제 바텀업으로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 우리 조직의 일하는 문화와 탑다운에서 내려오는 명문화된 핵심 가치관에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빠른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애자일한 핵심 가치, 일하는 문화를 가지고 간다라고 탑다운으로 내려오더라도 구성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의사결정 속도나 애자일러티는 굉장히 낮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괴리, 간극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점검을 해봐야만 구성원들이 진짜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가치, 일하는 방식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를 먼저 체계적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점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사실 이 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은 도메인은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채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직 문화를 다룸에 있어서 채용은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 문화를 가장 견고하게 만드는 HR 프랙티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슈나이더라는 유명한 조직 심리학자가 ASA 모델이라는 거를 통해서 어떻게 채용 과정이 조직 문화를 견고하게 만드는지 그 프로세스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ASA 모델이라는 게 attraction, selection 그리고 attrition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애초에 자기와 유사한 가치를 가진 조직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은 특히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유사한 사람들을 선반 단계에서 뽑게 되죠. 그리고 우리 회사 구성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조직 안에서 떠나게 될 구성원들은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와 아마 괴리가 있다. 나와 조직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떠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유인되고 그리고 우리가 선발하고 그리고 소멸하게 되는 이 세 가지 ASA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조직 문화가 점점점 강화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용 단계에서 우리가 외부에 우리를 어떤 조직, 어떤 핵심 가치와 일하는 문화를 가진 조직이라고 소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 프로세스 단계에서 유념해서 보고 채용 선택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와 맞지 않는 구성원들이 있을 때 그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그들과 이별을 하게 된다면 쉬운 이별, 좋은 이별을 선택할 것인가, 이 것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프로세스 단계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 구성원을 채용하는 것, 이것도 함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명 이상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조직은 이제 다음 넥스트 성장을 고려하셨을 때 우리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 혹은 우리보다 다음 성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영입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을 어떤 경로로 어떤 사람들을 사실상 소싱해 오는지에 따라서 기존의 조직에 있었던 구성원들이 사실 굉장히 큰 좋은 의미의 영향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채용이 아니라 영입 차원에서의 새로운 소싱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에서 일한 사람들,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조직의 변화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채용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거의 한 55분간 정말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5가지 사례 설명드리긴 했지만 우리 회사에 맞는 사례는 이 중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회사에 진단하셨던 그 결과에 따라서 회사마다의 커스텀된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드릴 원페이지 외에 상세 리포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가지고 남겨주시고 편한 일정 끝까지 선택해주시면 그 진단 결과를 해석해드리는 미팅도 어레인지 해드리니까요.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가 신청하실 때 주셨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릴 것들을 좀 골라서 미리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는 회사여서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이해도와 체감도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얼라이먼트가 잘 돼야 할 텐데 어려움이 있다. 좀 직군별로 동일한 얼라이먼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모든 회사가 다양한 직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명이라고 해서 하나의 직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1인 1팀인데 사실 여기는 한 사람이 하나의 팀을 거의 대표하기 때문에 얼라이먼트가 더 잘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로 얼라이먼트를 할 만한 만큼 명확한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뚜렷하게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캐스케이딩된 목표를 가지고 그걸 체크인하고 피드백하는 그 성과 관리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얼라이먼트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구성원의 특성, 직군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되 최대한 어느 정도 기준적인 바까지의 수준은 계속해서 해 나가시려고 하는 대표 HR의 그 리더십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질문일 것 같아요. 목표 달성이 너무 어려울까봐 올해 년도에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만 세우는 팀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좀 더 도전적인 목표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셋업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신 건데, 여기에는 사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경영진이 충분히 업무와 환경에 대해서 이해도를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도전적이면서 달성 가능한 목표, 이런 표현 저희가 많이 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목표거든요. 도전적이면서 달성 가능하다. 무슨처럼 느껴지는 구성원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 특히 대표님께서 전체 업무, 우리 회사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도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성원들과 그런 도전적이면서 달성 가능한 목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구성원들이 비로소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목표를 음. 경영진이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제 조건을 우리 조직이 충족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첫 번째는 점진적으로 목표를 상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현재 맨날 셋업하고 있는 목표 수준은 이 정도인데 갑자기 이 정도의 도전적 목표를 한다? 이건 사실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전할 수 있을 만한 목표들을 상향해 나가는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도전적 목표를 처음 실시하는 조직에서 시행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작은 성공 경험들을 구성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이 초반에 있어야만 우리가 예전보다 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봤는데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네. 자신감을 갖고 그 목표에 몰입을 하게 되고 점점 더 그 목표의 수준을 높여나가면서 점점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게 되는 팀 문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처음부터 너무 도전적으로 설정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비계를 가져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도전적인 목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신 질문이 사실 목표 달성이 어려울까 봐 낮은 목표만 세우는 것 같다인데 이 목표 달성이 어려울까 봐라는 거에 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느끼지를 먼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이걸 조직 차원에서 대표님 차원에서 경영진 차원에서 아낌없이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아무 지원도 하지 않고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면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갑자기 도전적인 목표 수준만 요구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무책임한 일처럼 구성원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 그리고 경영진이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경청을 해보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5시인데. 네. 저희가 2개의 질문이 더 있어가지고 시간이 5시지만 질문만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 OKR을 통해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가 정량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성적 평가로 많이 이어지는데요. 혹시 고성과를 내기 위해 정량적 측정을 하는 팁이 있다면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 KR, 그러니까 Key Result든 아니면 KPI든 이 두 가지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측정 가능한 정량적 지표여야 누구나 이 목표가 달성이 되었고 이 핵심 결과가 달성이 되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되도록이면 정성적인 내용이 그 결과 혹은 지표를 정량적으로 바꾸어내려는 노력을 구성원 전원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이를테면 숫자 아니면 뭐 언제까지 기간 아니면 달성 수준 아니면 내부나 외부 대상 뭐 누군가의 평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정량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사 중에서는 마케팅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도 뭐 매출액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고객이 계속 리텐션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런 걸로 많이 보시고 IT 회사들은 뭐 NPS나 뭐 평점이나 아니면 뭐 특정한 에러의 뭐 감소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특성상 직무의 특성이나 아니면 BM의 특성상 정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노력의 정도, 그것의 효과성, 적정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최대한 우리가 조직 안에서 이 KR이 왜 우리 팀의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버텀업으로 그 전사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임팩트가 있는 KR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오브젝티브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내부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정성적인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최대한 정량화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사하진 않고 먼저 마지막 질문 먼저 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리뷰 피드백이 과정을 아마 작년도 목표 리뷰 그리고 올해년도 이제 성과 평가하시면서 아마 많은 조직에서 진행하셨을 거예요. 근데 리더도 그렇고 경영진도 그렇고 이때 굉장히 우려하시는 게 이게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내가 피드백하는 게 이 상대방에게 되려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리더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맞이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질문을 주신 고객 조직에서는 함께 창업한 지인 간의 평가를 하는 거고 특히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 충돌, 관계적인 문제에서의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흔히 표현하기로 성장통 없는 성장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건설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상대방의 정말 성장을 위해서 피드백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피드백은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감정 충돌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샌드위치 화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위진님이 특히 잘하시는 분야이기도 하셔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네. 저는 뭐 샌드위치 화법보다는 네. 사실 저도 창업을 했을 때 저랑 이제 공동 창업한 저의 이제 저희 동료나 아니면 초기 멤버들하고 피드백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영화의 대사인데 영화 레이디 버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훨씬 더 냉철하고 훨씬 더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정말 꼭 필요한 어떤 행동 변화나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말 뭐 약간 비수로 꽂힐 정도라도 피드백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샌드위치 화법도 있긴 하지만 좀 저는 점진적으로 더 투명하고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둘의 관계, 셋의 관계에도 유의하지만 조직 전체의 건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점진적으로는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같이 만드는 이 시간이 유의미하려면 우리의 가장 젊은 날이 아름다우려면 고통스럽지만 같이 성장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피드백 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건강한 관계가 될 것 같고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저희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썼네요. 그래서 지금 제 여기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진행했던 웨비나는 뭐 다시 보기도 있겠지만 뭐 웨비나 자료나 이런 것들 필요하시면 잘 아시죠? 저희 플렉스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저희 이제 커뮤니티 지기분들이 많이 올려주실 거니까 거기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여러 링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히나 우리 회사에 맞게 HR 진단 받고 싶고 그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빠르게 파트너분들이랑 화상 미팅을 통해서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물론 저희가 선착순 10분이셔서 지금 10분이 다 됐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설 전후로 찾아뵙고 미팅을 진행하면서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